대화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말투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배우고 있지만 말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해왔다. 그러나 말의 내용보다, 말의 형식보다 관계를 결정짓는 힘은 말투에 있다. 말투 하나만 가다듬어도 인생이 바뀐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말투를 찾아 하나씩 고쳐보고자 한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의 말투는 무엇이 다른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말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이 책에 담긴 올바른 말투 사용법을 터득한다면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며 어느 누구를 만나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더 빛나는 50년의 삶을 위한 난다입니다.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이 김범진 작가님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합니다.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투를 바꿔? 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변화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제가 더 필요해서 소개한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언어적 요소, 즉 말투나 눈빛과 표정, 제스처라고 합니다. 바로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는 것을 일컫는 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장이 회의 시간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무의미한 낙서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직접적인 말 대신 몸짓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8배가량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자는 책에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맞는 말투에 대해 설명하고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메라비언의 법칙처럼 좋은 말투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적어두고 평상시에 꼭 사용하면 좋은 것들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사용하자. 때문에라는 말의 뒤에는 부정적 요소가 강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망쳤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 덕분에는 자연스럽게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 힘이 나는 말이 들어가죠. 당신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해. 과장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덕분에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메이크업 말투를 사용하자.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말투를 메이크업 말투라고 합니다. 즉 화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냥 떡볶이집 사장은 손님이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왔을 때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다면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은 다르겠죠.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떡볶이집 사장의 친절함을 넣으니 어떤가요? 좀 더 나은 말투가 되겠죠? 알아도 모른 척 말투를 사용하자.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더라도 모른 척하고 표현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자랑하고 싶을 만한 한 가지를 머리에 미리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몰랐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객 중에 골프 마니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최근 그 고객이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방문을 하게 되었죠. 당신이
영업사원이라면? 실장님, 지난주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한턱 내셔야죠. 여기에 어떤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 사람의 홀인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맞다. 실장님도 골프 좋아하시죠? 저는 언제나 홀인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고객이 이때다 싶어 자신이 지난번에 홀인원 한 거를 열심히 자랑을 할 시간을 갖겠죠.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준 상대에게 마음을 연다. 대화의 상대에게 그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말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와, 오늘 옷 색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상대방의 약점에는 절대 공감하지 마라. 자신이 지닌 약점 때문에 힘들고 심적으로 위태로운 사람에게 건네야 할 것은 솔직한 조언이 아닌 위로의 말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하소연할 때는 굳이 상대방의 약점에 공감하는 말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전에 약한 부분으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말투의 강약을 조절하라. 나는 파워십의 말투인가, 리더십의 말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의 말투는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권력을 이용하되 상대방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강한 말투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가볍게 받아 넘기죠.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투로 사용해 보는 것이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거절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라.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하나의 회사 외에 나머지 회사를 탈락시켰을 때 그 탈락시킨 회사의 임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가격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말투의 법칙 중에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인식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이를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실험을 예를 들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생일 축하고 미국 국가 등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 25곡의 목록을 주고 그중 하나를 골라 노래의 리듬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듣는 사람은 노래의 제목은 모른 채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것이죠. 실험 전에 두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랬더니 50%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겨우 2.5%만 맞췄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알면 남도 알 거라 생각하는 지식의 저주 실험입니다. 그럼 일상 속 지식의 저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만 알려줘도 다 알 것이라는 착각.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대충 말해놓고 다 알아들었을 거라는 착각. 내가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들면 지식의 가치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의 저주를 푸는 것이 우선이겠죠? 지식의 공유에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이상으로 김범진 작가님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중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낭독하는 사람입니다. 북내레이터 새벽 낭독, 낭독 봉사를 통해서 목소리의 중요성과 전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고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너 평상시에 그렇게 조근조근 나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 사실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 톤과 느낌이 좋아서 요즘 목소리 톤을 예전보다 조금 낮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 대화에서 약간 높은 음역대의 소울 정도로 빠르게 말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깍쟁이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낭독을 배우면서 편안한 목소리 음역대를 찾아가며 전달하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훈련과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전달되는 소리에 얹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림태주 작가님의 책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중 마음의 말을 배우는 시간에서 가스머라는 외국어가 있다. 필수 과목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모든 언어는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어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가스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의 말을 경청하고 가슴어를 받아들여 편안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잘 자요.